아침은 하루 중 해가 떠오르는 첫 시간대를 가리킨다. 동서양의 문학과 사상은 이 시간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생명력, 각성, 출발의 상징으로 다루어 왔다. 이 자리에서는 어록과 격언을 중심으로 아침이라는 시간이 각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아 왔는지를 살핀다. 아침이라는 말의 한자어 표기 가운데 조조라는 표현이 있다. 이른 아침을 뜻하는 이 말은 이를, 조자와 이를 조자를 겹쳐 쓴다. 두 글자 모두 이르다는 뜻을 공유함으로써 하루 중 가장 먼저 열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 미명이 있다. 아직 밝지 않다는 뜻의 미명은 어둠과 빛 사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을 가리킨다. 동양의 언어 감각에서 아침은 단순히 밝아진 상태가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는 그 경계의 시간으로 파악된다. 아침이 가진 이 경계적 성격은 서양의 문학에서도 뚜렷하게 포착된다. 어느 산문은 동트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동쪽으로 지평선이 휘어지기 시작하였다. 오른쪽 농장에서 수탉 하나가 울었다. 딴 닭들이 왼쪽 농장에서 이에 화답하였다. 닭장의 벽을 통해 오는 그 목신 소리는 흡사 굉장히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모르는 동안에 휘어진 하늘의 그 무한한 궁융 속에서 별들이 온통 사라져 없어지는 중이었다. 어디선지 조그만 새 소리가 깨어났다. 풀잎 속에서 나오는 그 울음소리는 처음에는 소심하였으나 이윽고 대담해지면서 떨리는 기쁜 소리가 되어 가지에서 가지로, 나무에서 나무로 번져나갔다. 잔느는 벽난간 휘황한 빛을 느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가렸던 고개를 들고는 그 미명의 광희에 눈이 부시어 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이 묘사는 소리와 빛이 단계적으로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추적한다. 수탉 소리에서 시작해 새 소리로 다시 빛으로 이어지는 전개는 아침이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층위를 두고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작가 스타인백은 소설 빨간 망아지에서 아침의 또 다른 질감을 포착했다. 흙도 숲도 집도 나무도 사진의 음화같이 은빛 빛에 호젓한 아침 속을. 이 문장은 아침을 빛이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 음화처럼 반전된 색조의 시간으로 제시한다. 아직 색채가 완성되지 않은 세계가 윤곽만으로 존재하는 시간대가 아침이라는 것이다. 같은 서양 문화권에서 아침은 종교적 상징으로도 활용되었다. 해보는 송가에서 이렇게 썼다. 찬란한 아침의 아들이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소서. 이 문장에서 아침은 어둠의 반대항으로 설정되고 빛과 구원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 기독교 전통에서 아침이 신성한 개입의 시간으로 표상되는 오랜 관습이 이 짧은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봄 아침이라는 시에서 아침의 세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펼쳐 보인다. 해는 봄, 날은 아침, 아침은 7시, 이슬은 둔덕에 방울방울 빛나고 종달새 나래쳐 오를 때 달팽이는 풀숲으로 기어다닌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 세상은 모두 태평하구나. 이 시는 아침이라는 시간 안에 자연의 위계와 신의 질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종달새와 달팽이라는 극단적 대비가 같은 아침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이 시간이 모든 존재에게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는 동양의 시각으로 서로의 진수를 놓을 수 있다. 그는 숲속의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다.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상이 태양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날은 영원한 아침이다. 이 문장에서 아침은 시계 위의 시간이 아니라 사유의 상태로 제정이 된다. 태양과 보조를 맞추는 것, 즉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사고가 일치할 때 아침은 특정 시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건이 된다는 논리다. 한국 여류 시인 이옥봉은 봄 아침이라는 작품에서 아침을 게으름과 계절 사이에 놓인 시간으로 포착했다. 보슬비 새벽일 제 잠자리 차올 쉬고 꽃진 뒤 봄철 잠은 한없이 좋은 것을 제비는 잠깨라는 듯 지제지제 우나니 빗소리 서늘한 침자리 꽃이 진 봄날의 늦잠 그리고 제비소리
이 네 가지 감각 요소가 겹치면서 아침이 각성의 시간이 아니라 잠과 깨어남 사이의 유의 지점으로 그려진다. 아침을 서둘러 쟁취해야 할 시간으로 보는 서양의 실용적 관점과는 결이 다른 감각이다. 같은 한국 문학에서 이영도는 시 아침에서 이렇게 썼다. 동쪽 창을 열면 먼 앞바다, 오늘도 보람처럼 펼치는 푸른 물결 위에 갈매기 안개를 틔우며 또 하루가 열린다. 이 시는 아침을 하루가 열리는 행위로 표현한다. 바다와 갈매기와 안개가 그 열림의 배경을 이루고 보람이라는 단어가 아침의 가치의 차원을 부여한다. 일본 시인 이와타 히로시는 시 대포에서 아침의 성질을 전혀 다른 언어로 짚었다. 그러니까 아침 갓 만들어내는 투명할 듯이 배고픈 아침 갓 만들어졌다는 표현은 아침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막 생성된 상태임을 가리킨다. 투명하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배고프다는 것은 결핍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 마디는 아침을 존재론적 미완성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아침에 대한 격언도 이 시간의 실용적 성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짚어왔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아침 시간은 황금을 물고 온다. 영어 원문은 The morning hour has gold in its mouth다. 입안에 황금을 물고 있다는 표현은 아침이 아직 쓰이지 않은 가치를 품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가치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함의가 있다. 러시아에도 비슷한 구조의 격언이 전해진다. 아침은 전날 밤보다 현명하다. 이 격언은 밤에 내린 판단을 아침에 재검토하라는 실용적 지침으로 읽힌다. 감정이나 피로가 결정을 왜곡하는 밤과 달리 수면을 거친 아침의 판단은 보다 명료하다는 경험적 관찰에서 나온 말이다. 동유럽의 여러 문화권의 유사한 표현이 분포하는 것은 이 관찰이 보편적 경험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아침 기상 조건과 당일 날씨를 연결하는 속담이 있다. 아침 안개가 중대가리 깬다. 이 속담은 아침에 안개가 낀 날에 낮은 몹시 덥다는 뜻이다. 안개는 지표 부근의 습기가 냉각되어 생성되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낮에 강한 일사가 따른다는 기상 원리를 민간의 언어로 압축한 것이다. 격언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연 관찰의 축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아침의 의미들을 윤리적 명령의 형태로 종합했다. 늦게 일어남으로써 아침을 줄이지 말라. 아침을 생명의 본질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라. 그는 아침을 생명의 본질이라 규정했다. 이 문장은 아침을 단순히 유용한 시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범주로 격상시킨다. 신성하다는 표현은 종교적 의미라기보다 함부로 소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뜻에 가깝다. 아침은 자연적 사건이자 문화적 해석의 대상이었다. 각성, 출발, 갱신이라는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간에 공통으로 부여된 속성이다. 동시에 유의 미완성 경계라는 다른 층위의 의미 역시 아침에 지속적으로 덧붙여져 왔다. 소로우가 말한 것처럼 탄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상이 태양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날은 영원한 아침이다. 아침은 시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유와 태도가 만들어내는 조건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동서양의 언어와 문학은 아침을 경계와 갱신의 시간으로 읽어왔고 그 통찰은 인간이 매일의 시작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 기대를 정확히 가리킨다. 성경은 그 기대의 뿌리를 창조주의 성품에서 찾는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은 여호와의 긍휼을 두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라고 기록한다. 이 관점에서 아침이 매번 새로운 까닭은 시간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붙드시는 이의 인자가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로우가 말한 영원한 아침 역시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을 지으신 이와 보조를 맞출 때 비로소 지속적인 조건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한다.